여러분은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목표만 이루면, 이 정도만 벌면, 이 집만 사면, 이런 생각들 말이죠. 최근 한 충격적인 설문 결과를 보았습니다. 20대 30대의 82%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고소득자인 사람들 중 67%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IT 기업 CEO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5살의 젊은 나이에 연 매출 1000억의 회사를 일구어냈습니다. 강남에 펜트하우스가 있었고 2억이 넘는 외제차를 몰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일상은 어땠을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항상 경쟁자들이 따라잡을까 두려워했고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조차 온전히 즐기지 못했습니다. 항상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했거든요. 반면 그의 회사에서 만난 한 대리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매일 활기차게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축구 동호회에서 땀을 흘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장보기를 다녔죠. 연봉은 CEO의 10분의 1도 안 됐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4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조사였는데요. 연봉이 8,500만 원을 넘어가면 더 이상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확보되면 그 이상의 돈은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의 함정입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로 끝에 치즈를 놓고 쥐의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을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치즈를 먹는 순간보다 미로를 통과하며 치즈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리뷰를 찾아보고 구매를 기대하는 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실제로 구매하면 잠시 기쁘지만 곧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로또 당첨자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추적 조사한 결과 당첨 직후에는 행복도가 급증했지만 1년 후에는 당첨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대인관계가 악화되는 등 더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과정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오늘 운동하면서 느끼는 상쾌함을 즐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나를 발견하는 즐거움, 운동 후의 상쾌함,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재미,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쌓여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이 목표 달성률도 3배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중간에 힘들면 쉽게 포기하지만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SNS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자신을 비교합니다. 친구의 유럽 여행 사진, 동료의 승진 소식, 지인의 새 차 자랑. 하지만 기억하세요. SNS는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모음집일 뿐입니다. 실제로 메타구 페이스북 내부 연구진의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SNS를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7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주말 SNS 디톡스입니다. 주말 동안만이라도 SNS를 보지 않고 대신 실제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실천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3% 더 높은 행복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면역력도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도 3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가 귀여웠다.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했죠. 점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깨끗한 물, 따뜻한 이불,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좋은 관계가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반면 외로운 사람들은 더 일찍 건강이 악화되고 뇌 기능도 더 빨리 저하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매주 한 명의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해 보세요. 둘째,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셋째,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등 작은 교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도 길고 건강도 더 좋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수입도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분씩 명상하기, 주말에는 SNS 보지 않기, 매일 밤 감사일기 쓰기, 매주 한 명의 친구에게 전화하기, 매일 밤 오늘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이라고 자문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